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네, 어릴 때 우리 하연 언니랑 저는 하연 언니랑 이제 토크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까? 뭐 예전에 그 북한 부모하고 막 남한 부모 우리가 비교했던 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연 언니가 그런 쪽으로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주제를 가져왔는데 호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많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뭐 형부를 북한에서는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그 아저씨인데 여기서는 형부라고 그러고, 또 뭐 시누이 보고는 아가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호칭이 좀 많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저는 약간 그 거부감이 들었던 게 그 시댁에 장가를 안 간 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도련님 하면 지주집 아들.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진짜? 도련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도련님은 나쁜 어떤 누군가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이미지였어요. 맞아요. 근데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장가를 안 간 그 남편 동생이 있는데 도련님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호칭을 잘 모르겠는데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게 도저히 입에서 이게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이니까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개 오빠! 그랬더니 아무개 오빠! 욕먹죠, 어른들은. 도련님이라 하라고? 도련님이라 하라고. 도련님이라고. 도련님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도련님이지? 왜 하필이면 지지집 아들 같이? 왜 우리 시댁은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왜 저분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지라는 거부감이 마음에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기하고 헷가닥 돌았던 그 호칭이 도련님이었어요. 언니 그래도 낫다. 저는 아가씨거든요? 저는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라는 말이 또 거부감이 있는 게 술집 아가씨 이렇게만 생각해요. 왜 아가씨라고 그래? 북한에서는 시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이 뭐 이렇게 하고 뭐 누이 뭐 어떻게 했어? 뭐 막내 누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뭐 둘째 누이, 셋째 누이. 근데 한국에 오니까 우리 새언니가 저보고 아가씨래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그 한국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 보면 이자처럼 그런 게 나와요. 누구씨? 어디에 뭐 아가씨에게 전해주세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나쁜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나 아가씨라고 그래서 저 그냥 아가씨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뭐 유나야 이렇게 하던지 이름 부르던지 아니면 뭐 누이 하던지 차라리 그렇게 불러달라고. 나 아가씨가 너무 싫다고. 닭살도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면 이 호칭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친정집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와이프 쪽의 집을. 북한에는 뭐라고 해요? 가시집이라고. 근데 장인, 장모 이런 말이 난 익숙치가 않아요. 없었어. 가시엄마라 그러잖아요. 가시어머니, 가시아버지. 그렇죠. 근데 왜 가시라고 하냐니까 그 여자 처가댁은, 그러니까 북한 기준에서는 처가댁은 가시가 뭐 어떻게 할 때까지 뜯어 먹어야 된다고 해서 가시어머니라고. 그건 아니고 언니 그냥 처갓집 하니까 그거의 가짜 아닐까요? 근데 처가의 북한에서는 가시엄마 이렇게 가시아버지 이럴 때는 가시집은 가시가 남아있을 때까지 빨아먹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시집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여자가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여자가 장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집이 경제적으로 탄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위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가시집은 뭔가 가시만 남겨놓고 다 빨아먹는다는 의미에서 가시엄마, 생선 가시만 남겨놓고 발라먹듯이 그런 식으로 발라먹어야 된다고 저는 제가 들은 데는 그래요. 그래서 되게 가시어머니 그 가시집이거면 그 빨대를 꽂고 남자가 등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조금 확실하다고 북한에서는 생각을 해서 저는 싫어했어요. 저는 가시집이 불편해서 가시집이라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처갓집에 가면 불편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그래서 가시어머니, 가시아버지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대로 해요, 여기는? 그건 그대로 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시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시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시댁이라고 그래. 시댁. 높이 부르는 거죠. 시댁, 처갓댁. 북한에서는 댁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댁은 뭡니까? 강반석 어머님의 댁. 높임말, 그 김부자와 관련된 외가댁.
그 어머님의 강반석 어머님의 삼천댁 대신에 외가댁 그때만 우리는 쓸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였잖아요. 북한의 호칭은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직설적이고 뭔가 나는 언니 한국에 왔을 때 사실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였냐면 직접적으로 나랑 늘 같이 살아왔던 부모님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 응. 어머니. 몇 살 때부터? 나 아주 어릴 적부터 말 그렇게 어릴 불렀어요. 때부터? 응, 아버지라 했어요. 여기 어린애들이 아버지, 어머니 뭐 제 어디 갔다 와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애들 봤어요? 어머니 다 아파라 하죠. 엄마. 여기는 아빠! 뭐 좀 줘! 나 엄마 뭐 좀 해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버릇없다 라고 이거 어디야 아빠 어디야 아빠 엄마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기부자한테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이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끊어놓으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막 10년 군대 내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아예 부모 자식도 남남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오로지 국가에만 충성하게 해놨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허칭도. 너무 잔인하게 한 것 같아요. 나 엄마 아빠 못 불러봤어요 나도. 저도 못 불러봤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거 미안해. 우리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란 말도 나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준다는 거는 엄마의 사랑이나 아빠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요. 항상 북한 영화에 나오서는 저를 이렇게 키워주고 이렇게 당에 내세워주신 고맙고. 당에 고맙고 아버지 원수님이 아버지 고맙다고 장모님께 하잖아요. 고맙고. 어떻게 내 부모가 고맙다는 말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먹고 자라고 내가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직업에 가고 내가 이렇게 잘 큰 게 다 아버지 장군님 덕이고 원수님이 이렇게 키워줬다고. 그래서 제가 탈북했을 때 제일 많이 욕먹은 게 나라에서 다 키워줘가지고 공부시켜줬더니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것보다는 장군님을 위하여. 그게 제일 화가 나요. 그쵸?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못하고. 어버이날 그런 거 없잖아요 북한은.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웠는데 맞아. 우리 엄마가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똥기저귀 팔면서 그렇게 쌀 한겨울에 나가서 이거 빨고 힘들게 했는데 엄마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 키워줘서 고맙다는 맞아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언니 여기 한국에 오니까 어버이날 어머니를 이렇게 물그릇 해가지고 발 닦아드리면 언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북한은 너무 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너무 이게 뭔가 사상적으로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색한 거예요. 표현하기도 어색하고 부모 몸 만지는 것도 어색하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철저하게 교육으로 인해서 세뇌를 해가지고 아예 부모 자식 간에도 끈끈한 정 없고 오로지 당만 위해서 죽게끔. 그래서 북한 영화에 보면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골동품 받은 거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아들아 이거면 우리 평생 5대 3대를 먹고 산다니까. 싸주기. 장군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미국 놈의 그런 너절한 그런 거 그렇지. 받아가지고 좋아한다고. 네 놈은 애비도 몰라붙냐니까 뭐라 그래. 내 놈이 어떻게 아버지냐고. 쓰레기라고 하면서 딱 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화로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영화로 내보낼 정도니까. 김정일이가 막 칭찬했대요 언니. 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거잖아요 민족감명.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라도 그렇게 쏴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전체 북한 주민을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도 어떤 이상 동향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집에서 뭐 무슨 라디오를 그런 그때 그 던쭈던던 하거나 이상한 그런 게 감지가 되면 자기 부모님이라도 이런 거 괜찮습니다. 선생님한테 다 이야기해서 이게 장군님에게 보고하는 거고 충직한 아들, 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교육받았잖아. 그게 갈등이 되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젯밤에 남한 드라마를 본 거 봤는데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냐. 아버지 잡아먹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 아버지와 부모님 고발해가지고 고발이라기보다는 본인은 정직성을 발휘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가 평생 오지 못하는 깜방에 적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책 봤다는 것 때문에 평생 오지 못하게 부모와 자식 분리시켜서 엄마 죽여버리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렇게 당해보면서도 북한에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시켰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언니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피눈물이 나는지 막 악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호칭도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언니가 지금 화가 나갖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호칭 북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아마 오늘을 통해서 좀 또 새로운 걸 아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호칭만 봐도 남북한이 너무 달라져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또 숨은 북한 당국이 원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씨 도련님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 쪽이가 더 정통성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김일성 정권에 들어오면서 그런 걸 아마 이자처럼 지주자본가 이런 데다가 뒤집어 씌워갖고 우리를 못 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을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